차체 수리를 위한 자동차 바디와 차체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좀 네 파트로 나눠서 하는데, 지금 마지막 네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우선 자, 교재 내용에서 보면 이제 이 부분이 되겠어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 파트로 알아보고, 그럼 이제 제1장 바디와 차체 구조를 다 알아보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선, 시간에 다 알아봤으니까, 사이드 바디에 대해서. 자, 프론트 바디 쪽은 이제 지난 시간에 알아봤고, 이제 옆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제 주로 이제 사람이 타는 공간입니다. 사람이 타는 공간이고, 탑승자를 보호하게 돼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강성도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여기가 이제 무너지면 안 돼. 크러시 존이라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크러시 존이 프론트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짝 하나하나에도 이 안에 보강대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쪽 프론트 필더에서 이제 윈도우 글라스라든가 좌우 공간을 출입할 수 있는 도어를 설치하고 위에 이제 루프를 설치해서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바디가 비틀리거나 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부터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이름부터. 그래서 이제 일 가이드라든가 브레이크라든가 서프트라든가 뭐 다 이름을 시간 얄치게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름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뭐 외우셔서 그냥 딱 보면 이름을 딱 댈 수 있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이건 아시죠, 여러분들? 여기 A 패널, 뭐 B 패널, C 패널 이런 식으로 하죠. 프론트, 리어, 센터 이렇게 그죠? A, B, C 이렇게 하기도 해요. 아무튼 사이드 바디에 대한 구조 그리고 명칭 이런 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 사이드 바디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주행할 때 발생하는 그 굽힘이나 비틀림 이런 거를 견뎌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 패널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하가 있거든요. 이런 부하를 우리가 이제 분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분산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면으로다가 이렇게 차가 있으면 측면으로 오는 것도 견뎌내요. 측면에서 오는 충격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굽힘이나 비틀림이 높은 이런 화각 단면에 어떤 패널을 가지고, 패널이 아니라 각재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 다음에 상단 부위에 이제 루프 패널이라든가 하단 부위에 이제 플로우 패널, 바닥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용접을 해서 결합을 합니다. 웬만하면 코너 부분은 각지게 하지 않고 둥글게 해서 응력을 분산하는 거. 처음에 그 달걀 구조 같은 거 알적에 팔표 벌칙에 같이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둥글게 이렇게 해서 강도를 분산시켜줍니다. 외력을.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러입니다. 필러는 이제 A 필러, B 필러 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이 센터 필러의 하단부 도어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문짝이 있고, 이렇게 문짝이 있으면 이 가운데 딱 이 중간 기둥이잖아요. 이 센터 필러. 센터 필러는 사각 단면 구조로 하단 부위는 크게 해요. 강성을 높이고 상단 부위는 운전자의 시야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두껍게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에는 튼튼하게 하고 위에는 여기서 사람이 유리창으로 바깥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합니다. 루프 패널하고 교차점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강제를 대서 보강을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간에 프론트 패널하고 센터 패널은 바디의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바디에.
자, 그 다음, 사이드실입니다. 예, 사이드실. 그 다음에, 이제 그 힐하우스가 있죠. 여기 보면 사이드실, 이 부분이 되고, 리어하우스 여기 되고, 필러, A 필러, 여기 보이진 않지만 센터 필러. 이렇게. 자, 사각 단면 구조로 측면의 충돌에 대비해서 사이드실 상단부를 넓게 하고, 사이드실 상단부를 넓게 하고, 이렇게 넓게 하고, 이렇게 넓게 하고, 프론트 필러나 센터 필러, 리어 하우스에 견고하게 다 접착이 됩니다. 아, 이건 뭐 일체형으로 스포트 용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이드실 내부에는 보강판을 삽입해서 이 안에 다 보강판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드실 하우스. 만약에 이제 사고가 대형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차를 이렇게 뚝 자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차를 뚝 잘라가지고 접합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굉장히 고난도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뒷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사이드실이고요. 리어 힐하우스 쪽을 한번 보면 이 부분이 되겠어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여기에 그 바퀴가 있잖아요. 바퀴를 차체 서스펜션이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서스펜션 구성을 장치하는 부위로 이 안에 패널을 붙이는데 안쪽에 바깥쪽에 이렇게 구성을 붙입니다. 그래서 리어 힐 하우스 부분을 쿼터 패널이라고도 해요. 뒷부분, 뒷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드와 리어 힐 하우스. 그 다음에는 이제 뒤쪽을 볼까요? 뒤쪽. 리어 바디입니다. 리어 바디. 트렁크 쪽이에요. 프론트 바디하고 좀 다르죠. 리어 바디 트렁크 쪽인데 트렁크 부분을 형성해요. 트렁크 부분. 이 부분도 아까 얘기한 크러쉬존 부분이 돼요. 크러쉬존 부분. 자, 그래서 이제 패널 돼 있고 이런 어셈블 돼 있고 트렁크 리드 있고 여기도 또 이렇게 커터 패널 어셈블 마찬가지 이렇게 분리하게 돼 있습니다. 다 하나하나.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거를 제한 나머지는 일체형 바디로 이렇게 요즘은 뭐 조립을 일부 하기도 하지만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실과 트렁크 경계선이 그런 거를 구분될 수도 있고 통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백도어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리어 바디 부분 이렇게 해요. 품위 충돌을 크게 힘으로 받치면 이 부분을 결단해서 바꾸는 경우도 있고, 뭐 이 트렁크 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 교환 부품이니까. 자, 그럼 프론트 받고, 사이드 받고, 리어 봤어요. 그러면 이제 밑부분을 한번 볼까요? 언더바디를 한번 볼게요. 언더바디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더바디를 보면 이제 프레임에 장착하는 부분이 프론트 사이드 멤버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바디 부분에 대해서도 쭉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 이 하나하나가 자동차는 조립비잖아요. 조립 부품 하나하나가 조립을 하는데 이제 물론 볼트와 너트를 할 수도 있고 용접으로 할 수도 있어요. 용접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받침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튼튼해야 되겠죠. 튼튼해서. 그래서 멤버가 받는 언더바디에서 사이드 바디에 필러 부위에 뭐 이런 걸 처음에 이제 분산을 시켜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패널도 좀 두꺼운 걸 써야 돼요. 밑에는 어쩔 수 없이 뭐 물론 경량화를 신경 쓰지 어느 정도 강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차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리어 플로어 패널이라는 게 있거든요. 리어 바디 쪽에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여러분들 트렁크를 열면
스페어 타이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쑥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쑥 들어간 부분. 이 부분은, 요 뭐 연료 탱크 넣고 있고, 그림으로 한번 보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플로어예요, 바닥.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사이드도 있죠, 사이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이름을 분류를 해요. 이렇게. 요즘은 뭐 요거를 이제 타이어도 옛날 같이 스페어 타이어를 여분의 타이어를 기본에 있는 타이어보다는 좀 작게 좁게 만들어서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타이어 차고를 낮추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아무튼 돼요. 충격 흡수를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결과적으로 이 사이드 멤버 속에 여기에 현가 장치가 다 들어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름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디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러면 이제 간단하지만 이제 외장도 있거든요. 외장 부품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외장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가장기 범퍼입니다. 범퍼. 눈에 보이죠? 눈에 범퍼. 이 범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범퍼 가이드예요. 범퍼 가이드. 그래서 이제 다른 물체와 다른 차량과 충돌했을 때 이게 결과적인 충격 흡수를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5마일 범퍼, 10마일 범퍼 이런 식으로 해서 5마일을 하다가 충돌을 했다 그러면 그냥 들어갔다가 다시 복원되는 정도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관상 만약에 이게 범퍼 가이드가 없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요런 거는 요건 자체는 스틸로 되어 있다면 요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해요. FRP라고 해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도장을 할 적에도 이제 요거는 플라스틱 도장이고 저는 스틸 도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흡수를 합니다. 충돌을 할 때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충돌 시에 차량의 손상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체로 충격을 흡수하는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뭐 이렇게 스프링도 달고 요새는 전부 이제 우레탄으로 하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특징 다른 방식보다 가볍고 그다음에 범퍼 자체 충격수가 잘 되고 그다음에 다른 데 손상을 막아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장이 가능해서 차체와 같이 할 수 있다. 내장 부품 중에 두 번째로 이제 알아보면 라제다가 있어요. 라제다 그릴이 있거든요. 이게 뭐 자동차의 디자인의 변경을 했을 적에 이 그릴만 바꾸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몇 년형 하고 요즘은 자동차 회사별로 이 앞모양을 패밀리 디자인해요. 차종 자기네들이 만든 브랜드는 다 비슷한 타입으로 해서 무슨 차네 어떤 브랜드의 차네 이렇게 알죠. 이것도 다 스틸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플라스틱으로 해다가 도장만 한 거죠. 그 다음에 요즘 차는 뭐 사실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요즘은 안 쓰는 경향도 있어요. 몰딩. 얘는 뭐 투톤 칼라 해가지고 밑부분을 전체를 덮어 쓰는 경우도 있었죠. 그 다음에 외장.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외장은 사실은 다 볼트나 본드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교환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엔진, 덮개, 후드입니다.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안정성도 해보고 엔진을 덮여서 내부를 보호하고 소음을 감소시키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게 나중에 여기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얘가 그냥 만약에 이렇게 밀려가지고 이 차실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한 무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여기에 이제 볼팅이 돼서 연결되어 있는 이 힘만으로도 견디게 하고 충격을 받으면 얘는 척척 이렇게 꺾이게 되어 있어요. 철판은 얇게 하고 밑에다 보강제를 대는데 보강제에다가 약간 이렇게 노치를 줍니다. 딱딱 꺾이게 해서
이 부분이 크러싱 될 적에 같이 휘어지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부의 방음을 위해서 이 안에다가 대탄이라든가 실링을 합니다. 그래서 쉬운 구조로 만든다. 자, 엔진 후드 봤고, 범퍼 봤고요. 그 다음에 라제다 그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펜더 볼까요? 펜더를 보면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대인데 요것도 이제 우리가 차체와 같은 소재로 만듭니다. 트렁크 아니 엔진 후드 아주 정확히 이렇게 합니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이죠. 문자. 이것도 이 자체가 강도를 지니고 있어야 돼요. 철판을 두껍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뭐 굉장히 대형차는 두껍게 해도 되는데 소형차는 이게 굉장히 얇아요. 근데 그 안에다가 가로 빔을 대요. 가로 환복을 해가지고 강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자 도어입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뒷부분에 트렁크 덮개가 있겠죠. 트렁크 리드가 있겠죠. 트렁크 리드가 있겠죠. 이 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재질로 합니다. 엔진 후드와 거의 같은 기능을 해죠. 그래서 트렁크 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해요. 요즘에는 이거 다 자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동 개폐로 되어 있죠. 트렁크 리드에 다 볼트로 줘줍니다. 트렁크 리드까지 해서 외장재를 다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자동차의 차체 수리를 위한 자동차 바디와 차체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4파트로 나눠서 알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자동차 차체 구조나 분류 이런 거를 지금 말씀드린 방법보다도 훨씬 더 쉽고 여러 가지 분류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차체 수리를 위한 자동차 바디에 대해서 알아보고 차체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동차 바디와 차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